33년 전 저는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게 될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우유 배달을, 저는 헌옷을 수거하는 일을 했죠. 결혼한 지 5해가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늘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라고요. 제 남편과 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 때마다 커다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지금도 그 온기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넘쳤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헌옷 수거함을 정리하던 그날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어둑어둑한 새벽, 수거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옷더미를 조심스레 파헤쳐 보니 그곳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작은 몸이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깨웠죠. 남편은 놀란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는 밤새 아기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힘든 현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겪었던 아픔을 전해 들었기에 이 아이마저 그런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우리가 키우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어? 그렇게 우리는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확신이 들었어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심사도 까다로웠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주민센터와 구청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며 말렸지만 우리 부부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기의 이름은 태성이라고 지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우리 곁에 왔으니 태양처럼 밝고 바르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았죠. 태성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어요.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첫 말을 내뱉던 순간 그 모든 게 우리에겐 축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어요. 남의 핏줄을 데려다 키운다고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라는 말들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태성이의 눈을 바라보면 그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 일에 우유 배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저도 틈틈이 일거리를 찾아다녔어요. 비록 우리는 가난했지만 태성이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5해 동안 소식이 없던 아이였는데 태성이를 데려오고 나서야 찾아온 거죠.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복이 터진 것 같아. 태성이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더 부침성 있게 변했어요. 매일 저녁 제 배를 쓰다듬으며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동생아, 빨리 나와서 오빠랑 놀자. 그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의 새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부인과에 동행했습니다. 태성이도 아기용품을 고르는데 한마디씩 거들었죠. 엄마, 이거 예쁘다며 종종 장난감을 골라오곤 했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행복한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해준 미역국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깊었거든요. 이제 무리하지 마.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렇게 말하며 저를 챙기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세아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태성이는 동생을 너무나 예뻐했죠. 엄마, 세아 정말 예쁘죠? 제가 잘 보살필게요. 5살 터울의 남매는 누가 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태성이는 책임감 강한 오빠가 되어 세아를 잘 돌봐주었어요. 남편은 딸바보가 되었죠. 퇴근길에 항상 세아를 위한 작은 선물을 사왔어요. 때론 해진 실밥 자국이 있는 옷이나 조금 망가진 장난감이었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온전했습니다. 우리 공주님한테는 이게 딱이지라며 환하게 웃던 남편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새벽 우유 배달을 나갔어요. 머리맡에 놓인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이고 배웅했던 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뺑소니 사고라고 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몸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에 둘렀던 낡은 머플러가 아직도 그의 체온을 간직한 것만 같았죠. 마지막으로 사랑해라는 말도 나누지 못한 채 남편은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성이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꼭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6살배기가 건넨 그 위로가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아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를 찾으며 우는 세아를 달래느라 더 많이 울 겨를도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절망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끼니를 챙기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더니 남편까지 잃었네. 애들은 어쩌려고.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강한 척해야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도 힘이 되는 건 태성이와 세아였어요. 태성이는 어린 나이에도 철이 들어 세아 곁을 떠나지 않았죠. 엄마, 세아가 울어요. 엄마, 세아가 웃어요. 매일같이 동생을 살피는 태성이의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아리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혼자 눈물을 흘리곤 했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때론 하늘을 보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랑거리는 바람이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헌옷을 수거하고 낮에는 식당 일을,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사랑뿐이라면 그 사랑만큼은 넘치게 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헌옷을 수거하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오후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리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태성이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하면서 달려와 안기곤 했죠. 어린 나이에도 동생 세아를 잘 살폈어요. 세아가 울면 장난감을 흔들어 달래주고 심심해하면 그림책을 읽어주었죠. 저는 그런 태성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장마철이면 곰팡이 냄새가 났고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가 싸니까요. 아이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성이는 엄마, 우리 집 좋아요.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도 보이고 비 오는 소리도 잘 들려요라며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세아는 걸음마를 뗄 때부터 활달했어요. 좁은 방 안에서도 뛰어다니며 깔깔거리곤 했죠.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고 있죠? 그런 질문을 할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아빠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지. 태성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을 때면 봉제 공장 일을 빼먹고 갔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은 입을 수 없었지만 태성이는 늘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라고 말해주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고아를 데려다 키우더니 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태성이는 제 자식이니까요.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세아는 태성이를 너무나 따랐어요. 오빠 오빠 하면서 뒤쫓아다녔죠. 한 번은 유치원에서 우리 오빠는 입양됐대라고 말했다가 선생님께 혼이 났다고 해요. 집에 와서 저에게 엄마 입양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에서 늘 1등을 했죠. 선생님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요 라고 칭찬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태성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였죠.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을 나이에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식구는 한 달에 한 번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어요. 태성이는 늘 아버지 앞에서 아빠, 제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세아는 꽃을 꺾어다 놓곤 했죠.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태성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상위권이었죠. 학원은 보내줄 수 없었지만 태성이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세아도 오빠를 따라 열심히 했어요. 나도 오빠처럼 될 거예요 라면서요. 가끔 밤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창문 너머로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미소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죠.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아플 때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를 만난 것도 세아를 낳은 것도 모두 제 인생의 축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태성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고 과외도 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태성이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죠.
엄마, 너무 일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곧 다 큰다고요. 세아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밝았어요. 학교 다녀와서는 늘 제잘제잘 이야기꽃을 피웠죠. 엄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문득 엄마, 저는 나중에 꼭 예쁜 집을 지어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코끝이 찡했어요. 태성이의 수능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은 엄마 전 긴장 안 해요라며 웃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떨렸어요.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학부모들처럼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태성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태성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보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태성이는 오히려 담담했죠.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아도 오빠의 합격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우리 오빠가 최고예요. 하면서 팔짝팔짝 뛰더니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도 오빠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꼭 엄마한테 예쁜 집을 지어드릴 거예요. 14살 소녀의 다짐이 얼마나 애틋하던지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태성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업도 힘들 텐데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요. 저는 말렸지만 태성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세아 학원비를 대주겠다고 했죠. 어느 날 태성이가 갑자기 저를 껴안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신은 아빠와 찍은 사진이 없어서 슬펐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건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을 실천하려는 것 같았죠. 도화지에 집 그림을 그리고 건축 잡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건축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지을 거예요. 태성이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의 신임도 두터웠죠. 방학 되면 인턴십도 했고 취업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했어요. 헌옷수거함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세아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 오빠의 옛 책상에 앉아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가끔 힘들어할 때면 내가 꿈꾸는 그 집 꼭 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러면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죠? 당신이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때 마침 쏟아지던 별똥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어요. 세아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태성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아들은 봉투를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헌옷수거함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는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야근도 많고 힘들 텐데 매일 아침 제게 전화를 했죠. 엄마, 아침 드셨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 테니까 저녁 같이 먹어요.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세아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세아는 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예쁜 집 지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어릴 적부터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성이는 세아의 등록금을 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아들은 고집을 피웠죠. 엄마, 제가 이제 이만큼 컸잖아요. 세아 뒷바라지는 제가 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진 건 어쩌면 그동안의 고난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세아는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설계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었죠. 때로는 지쳐 보여도 엄마가 사셨던 반지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릴 거예요라며 힘을 냈어요. 그런 세아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성이가 세아와 함께 찾아왔어요. 둘 다 비밀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우리가 드릴 선물이 있어요. 하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보니 성북동에 있는 작은 땅 문서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였죠. 엄마,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세아가 설계하고 제가 비용을 댈게요. 처음에는 말렸어요. 너무 큰 돈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완강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아는 매일같이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집을 짓고 싶어요. 하면서요. 창문의 위치 하나, 문의 크기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태성이는 매주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집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봐야죠. 하면서요. 바쁜 회사 일에 피곤할 텐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사 진행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고, 복도 많으시네라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가끔 공사 현장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33년 전 그 추운 겨울날, 헌옷 수거함 속에서 발견한 아기가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남편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거요.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건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날이었어요. 세아가 전화로 엄마 이제 집들이 할 준비가 다 됐어요 라고 말해주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게 기억납니다. 마치 남편도 하늘에서 이 순간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 새집 문을 열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아가 그토록 공들여 설계한 공간들이 하나하나 제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주방, 그리고 옥상의 작은 텃밭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태성이는 제 방을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해요. 엄마가 제일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하면서 침대와 가구들을 하나하나 골랐다고 하더군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예전에 살던 반지하 단칸방이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아는 집 구석구석을 설명하느라 분주했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햇살이 가장 먼저 비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창은 일부러 약간 크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하늘을 보면서 아빠랑 이야기하실 수 있게요.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엌 한켠에는 작은 제단도 마련해 두었더군요. 남편의 사진을 모시고 매일 아침 인사드릴 수 있게요. 아빠도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세아가 그렇게 말할 때 태성이도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왔나 봅니다. 예전 동네 이웃들도 찾아왔어요. 아이고, 복도 많으시네요. 자제분들 정말 효자네요. 하면서요. 한때는 저를 손가락질하던 분들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이사한 첫날 밤 옥상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았어요. 엄마, 아빠도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세아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남편도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우리 가족의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태성이를 처음 안았던 날의 사진, 세아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까지. 세아는 그 사진들을 특별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죠.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엄마.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태성이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꼭 시간을 내서 왔죠. 세아도 설계 사무소 일이 많았지만 빠지지 않고 왔고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둘러앉아 TV를 보기도 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녀요. 벽을 쓰다듬고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죠. 이제는 더 이상 추운 겨울밤에 떨지 않아도 돼요. 비가 새거나 곰팡이 냄새를 맡을 일도 없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집에 우리 가족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벽과 기둥 사이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매 순간 느낄 수 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옥상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죠.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나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세아는 제가 텃밭을 가꾸는 걸 생각해서 일부러 옥상을 넓게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동네 주민들과도 가까워졌어요. 텃밭에서 딴 상추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웃집에서 만든 김치도 얻어먹곤 하죠. 예전에는 저를 손가락질하던 분들도 이제는 아이고, 은숙 씨네 집에서 자란 채소는 맛이 다른 애라며 칭찬을 해주세요. 태성이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까지 올랐어요.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하루를 보내죠. 엄마, 제가 어릴 때 헌옷수거함에서 발견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날이었어. 세아는 건축사무소에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상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상식장에서 소감을 말할 때 저의 첫 작품인 우리 엄마의 집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설계였습니다라고 했다네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가끔 밤에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러면 창밖에서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오곤 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하루를 시작해요. 더 이상 축축한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진 않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맑게 들려와요.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루어준 꿈이에요. 태성이는 요즘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고 있어요. 엄마, 제가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여쭤볼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찡해져요. 제가 입양한 아들이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든 적 없는데 태성이는 가끔 그런 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하나 봐요. 세아도 이제 제법 어른이 되었어요.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죠. 그러면서도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는 걸 보면 코끝이 찡해요. 엄마, 전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는 세아를 보고 있으면 제가 무슨 복을 받았나 싶어요. 우리 가족의 식탁은 늘 따뜻해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죠. 때로는 세아가 요리를 하기도 하고 태성이가 반찬을 사오기도 해요. 남편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커요. 어제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펼쳐보았어요. 헌옷 수거를 하던 시절의 사진, 태성이의 첫 돌사진, 세아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남편과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까지.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날 그 헌옷 수거함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써내려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새 집에서 맞이하는 첫 겨울이에요.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죠. 33년 전 그 차가웠던 겨울날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크게 바뀔 거라는 걸. 헌옷 수거함 속에서 발견한 아기가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 아침이면 태성이가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해요. 엄마, 난방 틀어놓으셨죠? 오늘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계세요.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져요. 세아도 퇴근길에 들러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랑 저녁 먹고 갈게요라며 장을 보고 오죠. 요즘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요. 예전에는 저를 손가락질하던 분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부러워하세요. 은숙이는 복도 많지. 애들 잘 키워서 이런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쑥스럽지만 한편으론 뿌듯해요. 태성이는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제 곧 저에게 며느리가 생길 것 같다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세아도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워했죠. 오빠, 진짜요? 저 이제 새언니 생기는 거예요? 남편의 재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해요. 당신이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문득 바람이 불어와 향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미소 짓는 것만 같았죠. 세아도 요즘은 더 바빠졌어요. 건축사무소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집을 설계하면서 배운 게 많았나 봐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꿈의 집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딸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별들을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날 헌옷수거함 속에서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도, 그 아기를 키우기로 한 결정도, 남편과의 이별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죠. 태성이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저를 발견해 주신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라고 말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아들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는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남편에게요. 세아도 이제는 제 나이대의 모습이에요. 씩씩하고 당차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대견하죠. 가끔은 제가 힘들었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요. 하지만 세아는 그때의 저보다 더 단단해 보여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일까요? 우리 집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태성이를 처음 안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하늘에서 남편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